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최근에 읽은 책 2권이랑 그 다음에 산 책 3권을 총 5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읽은 책은 항아리에서 나온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많이 뉴스에 나오죠. 좀 안 좋은 일로 나와서 마음이 안 좋은데, 러시아의 역사에 관한 책은 그래도 조금 읽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관한 책은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이 책이 올해 2월인가 마침 적절한 때에 출간이 되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구로카와 유지라는 일본인인데요. 그는 주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관에서 일한 사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한 외교관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일본의 관계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좀 읽고 싶어서 이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쭉 보면은 스키타이부터 키예프, 루스, 리투아니아, 폴란드, 코사크, 러시아, 오스트리아 제국, 그 다음에 중앙라다, 소련, 그 다음에 독립까지 쭉 이어지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러시아인, 러시아의 작가나 러시아의 음악가라고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골이나 아니면은 프로코피예프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쪽의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아예 처음 읽어본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읽기가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축약돼가지고 되어 있는 역사서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엄청 친숙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왜 우크라이나가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지,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지 좀 알려면은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미야시타 나츠의 신들이 노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전에 읽었던 양과 강철의 숲이라든지 바다거북 숲을 만들자 등등 에세이와 소설을 쓴 일본 작가 미야시타 나츠의 또 다른 에세이인데요. 가족이 함께 홋카이도의 한 깊은 산골 속의 마을로 1년간 산촌 유학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학을 가지고 일어나는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촌 유학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도 역시 있었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산골 마을, 예를 들어서 서점도 60km 떨어져 있고 마트까지도 차 타고 30분은 가야 되고, 텔레비전도 난시청이라서 안 나오는 날이 있고, 그러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신들이 노는 정원이라고 홋카이도 그쪽에 지방 언어로 말하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산촌 유학, 산골에서 사는 삶에 대한 로망이 다들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그런 로망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산촌 유학이면은 최소한 1년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몇 년 더 살다가 돌아갈 텐데, 그렇게 산촌 유학을 와서 학교에 전학 온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원래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지역에서 살던 학생이 그렇게 산촌 유학을 왔던 친구들이 왔다가 떠나고 이런 거를 미야시타 나츠가 걱정을 해서 그 학생이 학부모한테 슬쩍 말을 하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아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딸이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초등학생은 아직도 부모님의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그런 부모님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역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밑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 인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미야시타 나츠가 산촌 유학을 간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합쳐져가지고 막 학생 수가 없으니까 두 학년이 복식 학급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작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와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면 그 마을 아이들은 집을 떠나서 시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녀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작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왔던 아이들이 도시의 큰 고등학교에서 잘 지낸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좀 처음 이 책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회의 신이라는 챕터인데요. 기회의 신은 앞머리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지나간 뒤에 깨닫고 뒤돌아보아도 뒤통수에는 머리칼이 없어서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으니까 왔을 때 잡아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기회의 신은 뜻밖의 머리숱이 많은 게 아닐까? 만약 신에게 정말로 앞머리밖에 없다면 그 소중한 앞머리를 잡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말로 이 장이 끝나요. 그래서 정작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은 그런 비슷한 기회가 또다시 찾아온다 이런 말로, 이런 식으로 미야시다 나츠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가볍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에세이고 그 과정에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어서 추천드리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산 책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오프라인 서점에서 샀는데요. 이렇게 멋진 북커버를 서점에서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북커버를 씌워주신 서점은 북마크까지 주셨는데 서점극장 라블레라는 서점입니다. 너무 좋은 서점인데 한 권씩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책은 미야자와 겐지의 봄과 아수라입니다. 이 책은 이따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이에요. 그래서 미야자와 겐지의 봄과 아수라 이외에도 최근에 또 산 마리나 츠베타에바의 끝의 시도 이 이따의 시집 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끝의 시는 아직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봄과 아수라는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서 새 책으로는 팔지 않고 중고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절판됐다고 뜨는데 그래서 지금 중고로 사야 되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살 데가 없나 고민하던 와중에 서점극장 라블레 이 책이 있어서 이 책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도 일본에 관한 책인데요. 여기 글씨가 살짝 보이죠? 독서와 일본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왜 일본 독서 하면은 제가 저번에 읽은 책에 나오는 뭐 헌책방도 떠오르지만 약간 작은 문고본 그런 게 많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좀 한국보다는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저 자신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인에게 독서는 무엇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도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워크룸 프레스의 제안들 시리즈에 있는 스타니스와프 이그나치 작가의 광인과 수녀, 쇠물닭, 폭주기관차라는 소설이 수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왜 사게 되었냐면 일단 역자가 요즘에 그 저주토끼로 유명한 정보라 씨이고 광인과 수녀 혹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나쁜 일이란 없다. 이게 희곡이라고 해요. 근데 살짝 미리 보기로 보니까 좀 비틀린 유머가 들어간 희곡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문체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서점극장 라블라에 있어서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빨리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읽은 책 2권이랑 그다음 최근에 산 책 3권을 이렇게 좀 5권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책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